네, 안녕하십니까. 전전 지식방송 UTV 제목 지식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오라클 웨비나 데이 두 번째 세션, 우리가 미들웨어 어떻게 통합하는지 그 관련돼 가지고 오라클 코리아의 이민남 선생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이 미들웨어를 뭐 통합하고 뭐 표준화하고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미들웨어나 와스라든지 이런 것이 뭐 표준화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나요? 아니면 안 돼 있으니까 표준화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안 되어 있으니까 표준화를 해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지금 와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릴 건데, 와스 표준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와스 시장 자체가 지금 한 10년이 넘게 흘렀고요. 초창기는 거의 이제는 유명한 몇 개의 와스 정도를 많이 사용하시다가 점점 더 이제 시장이 많이 이제 경험이 오래됐고 하다 보니까 네. 다른 약간 후발주자의 와스들도 경쟁력이 이제 많이 향상이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객의 선택이 좀 넓어지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업의 IT 환경이 여러 개의 와스를 공존해서 쓰는 네.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됐었죠. 그래서 초기 도입할 때는 다른 와스를 도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장점이 있어 보였었고, 그랬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번 프로젝트 할 때는 뭐 A 와스, 이번 프로젝트 할 때는 B 와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지만, 그리고 또 이제 SI 업체에 따라도 예, 같이 묻어서 그렇게도 많죠. 되고 있죠. 보통 이제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SI를 선정하고 SI의 이름에서 솔루션 선정까지 그렇게 가다 보니까 SI가 선호하는 와스 그렇죠. 혹은 네. 그 SI가 경험이 많은 와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솔루션을 선택하게 됐고,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단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네.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여러 개의 와스 혹은 비표준화된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쓰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줄여보는 방안으로 인해서 표준화라든지 콘솔리데이션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다 또 요즘 또 뭐 클라우드다 또 뭐 공유 경제라든지 사실 공유라는 말, 쉐어라는 말 이런 말이 또 요즘 이제 점점 단순하게 유행어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표준처럼 가는 거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크게는 이제는 IT 코스트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네. 절감시켜 보자라고 하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유되지 않고 흩어져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자원들의 사용에 대해서 그 미래 예측을 하기도 힘들고, 네. 자원이 적게 사용되는 부분 혹은 과다하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요청이 될 때 그거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대처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이런 거를 좀 공유해서 같이 사용하다 보면 인프라스트럭처가 흐트러져 있을 때보다는 관리도 중앙 집중적으로 하게 될 수도 있고, 중앙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관리를 하기 위한 인력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쉐어드 서비스로 인프라스트럭처를 공유를 하는 것이 기업의 IT 운영 관리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민남 선생님께서는 원래 그러면 웹로직사에 계시다가 오라클이 웹로직을 인수했잖아요. 예, 원래 회사는 웹로직에 웹로직사는 아니고요. 네네. 예, 아, 원래 이제 BA 시스템즈라고 BA 하는 시스템즈? 회사에 웹로직이라고 하는 와스 솔루션이 네. 있었던 거고, 네네. 그것이 한 4년 전에 오라클로 인수가 됐죠.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쭉 그래도 웹로직 쭉 맡아서 쭉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근데 오라클을 인수한 이후에 네. 그 웹로직이란 어떤 그 제품의 어떤 뭐 기술적인 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좀 좋아진 것이 어떤 게 있는지. BA 시스템즈는 미드웨어 전문으로 하고 있었던 업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와스를 근간으로 해서 미드웨어 쪽만 포커싱해서 제품을 출시하고 하는 기업이었는데, 오라클은 지금 뭐 와스부터 시작해서 DB, 하드웨어, 혹은 자바의 원천 기술까지 다 가지고 있는 네. 그런 토탈 IT 기업이 되죠. 그래서 와스만 일하기보다는 와스와 그 주변 가의
인티그레이션을 위한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느낌이 되고요. 그러니까 미드웨어 레이어뿐만 아니라 미디어 레이어뿐만 아니라 미드레이어를 근간으로 해서 밑에 윗단과 레이어까지. 하단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강화되는 그런 부분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기존에 오라클에서도 와스 제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 와스 그렇죠. 제품을 웹로직 BA를 인수하면서 같이 통합을 시켜서 그 두 와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 머지를 시키고 있는데 기존 오라클에서 가지고 있었던 와스 제품은 아무래도 오라클이 이제 DB 쪽에 좀 강한 회사이다 보니까 DB와 인티그레이션 하는 기능이 좀 웹로직에 비해서는 더 네. 탁월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능 서로 가지고 있어 두 와스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을 하나로 머지해서 이제 지금은 웹로직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웹로직이 이제는 뭐 하나하나 기술 스펙을 선도해서 나아가는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DB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을 강화한다거나 혹은 하드웨어에 대해 좀 더 최적화된 방향으로 올리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이해도 되는 겁니까? 원래 웹로직은 아까 원래 오라클이 갖고 있던 와스는 DB하고 쪽이었다면 웹로직은 이제 윗단,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이쪽하고의 연도성은 되게 좋았던 강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겁니까? 웹로직은 그 BA 시대에는 이제는 거의 이제 퍼포먼스 위주, 트랜잭션 처리 위주 이런 거에 포커싱을 많이 맞췄던 제품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BA는 미드웨어만 가지고 있었던 네네. 솔루션이니까 네. 다른 그 여러 가지를 중립적으로 다 맞춰줘야 되는 이런 목표가 강했던 반면에 네. 이제 오라클로 오게 되면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 물론 타 뭐 DB라든지 타 OS를 지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저희 오라클의 솔루션을 쓸 때는 그래도 같이 쓰는 고객을 위해서 조금 더 최적화된 뭔가의 네. 기능을 더 제공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웹로직 스윗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스윗이란 거는 분명히 뭐가 많이 추가됐으니까 스윗이라고 한 건데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웹로직 네. 그 서버 와스만으로 사용을 물론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범용적인 엔터프라이즈 환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네. 그냥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그런 와스뿐만 아니라 그 와스를 조금 더 확장성 있게 유연하게 더 그리드 형태로 늘리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있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고용량으로 이제 가다 보고 고가용성이 필요하게 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해서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가지는 한계라고 하면 한계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메모리의 사용이 그렇죠. 제한된 영역, 딱 설정할 때부터 제한된 영역을 잡아놓고 그것만 사용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뭐 제약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나 특성이죠. 근데 그 특성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메모리를 더 고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이 요구에 의해서 온디맨드 형태로 좀 이렇게 스케일업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용도로 이제 코헤런스라고 하는 데이터 캐시가 더 들어가게 되고요. 네. 둘 다가 이제 자바 기반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밑단에 JVM이 들어가는 건 좀 당연한 거고요. 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그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은 개발자의 생산성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자의 생산성을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개발 툴이 같이 스윗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바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 시스템들의 모니터링이 자바의 그 코어 레벨까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운영자가 보기에는 좀 블랙박스 형태로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트러블 슈팅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처음 운영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그러실 수 있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엔터프라이즈 매니저라고 하는 범용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솔루션을 함께 제공해서 이렇게 스윗으로 묶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우리가 오늘 아까 이제 와스 표준화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드웨어 표준화, 뭐 가상화 다 언급을 하겠지만 결국 이제 그 먼저 사례 한번 보도록 하죠. 요 사례가 우리나라 사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예,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고 네. 호주에 있는 사례인데 예매라든지 발권이라든지 이런 걸 좀 대행해주는 그런 회사이고요. 주로 이제 유럽 쪽에 진출해서 여러 개 해외 사이트를 포함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는 조금 뭐 남미 쪽으로나 이렇게 사업을 더 확장을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네네. 예약이라든지 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단타성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업의 시스템을 개발해서 판매해서 쭉 사용한다기보다는 이벤트가 있을 때 그때 들어와서 서비스를 일정 기간을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차지를 받고 이렇게 끝내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이 개발한 예약 발권 시스템에 또 적합한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 영역에서 사스 형태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장을 하게 된 거고요. 사스 영역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확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는 요청자에 대한 수요 예측이라든지 그런 수요 예측에 따라서 밑단의 인프라가 더 캐퍼시티 있게 확장되고 뭐 이런 환경으로 가게 되다 보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네.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오라클의 솔루션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형태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사스 기반의 서비스를 그렇게 하게 된 케이스가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기업이 뭐 얻을 수 있는 이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고객의 요구사항에 조금 더 빨리 응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시스템을 하나하나 도입해서 그 안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놓게 된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라고 하는 게 보통 그 하드웨어 프로세스를 그렇죠.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 사스 기반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개의 기업을 서비스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같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그리고 아까 그 표준화 중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표준화하는 것도 다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 단계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처음에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먼저 표준화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소프트웨어를 표준화하는 부분인데, 소프트웨어를 표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바 기반의 저희 와스를 기준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올라가는 밑단에 그 자바 레벨부터가 이제는 표준화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자바 레벨 위에 올라가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표준화가 돼야 될 텐데, 표준화가 되지 않았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들 경험을 하셨을 텐데 뭐 운영자가 여러 개의 와스 버전 혹은 여러 개의 와스 솔루션을 네. 운영을 하고 계셨을 때 문제가 어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해서 그것을 디버깅하고 며칠이 걸려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런 문제가 또 다른 버전 혹은 또 다른 솔루션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100%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리고 동일 문제가 발생했다가 하더라도 그것을 과거의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해결을 했더니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동일 솔루션, 동일 버전이 아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방법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슈 트래킹이라든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배포한다거나 네. 하는 부분에 공수가 인력비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적인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는 표준화 시켰다라고 하면 시간적인 부분, 뭐 비용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절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결국 이제 보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용 부분,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되게 많이 절감될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렇죠. IT 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한 70% 정도가 인건비고 그 70% 정도가 다 유지보수 비용에 소모가 되는 거고 신규 프로젝트를 위해서 라이센스를 도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IT 비용의 거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네. 그렇다라고 보면 IT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70%를 차지하는 유지보수와 관련된 네.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는 그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이제는 IT 인력이 네. 어떻게 작업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줄일 수 있게끔 되는 그런 비용이 되는데 웹로직 서버 같은 경우에는 서버 자체의 기능, 뭐 스펙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와스 솔루션들이 다 표준을 따르고 있는 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근데 이런 운영자를 위한 편리성 이런 것들은 각각 다 제품마다 여러 가지 차별화된 포인트로서 어느 부분을 더 중요시 할 것이냐에 따라 다른 기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웹로직 서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강조하는 부분들이 개발자 생산성과 운영자의 오퍼레이션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으로 제품에 대한 기능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자 생산성을 예를 들어서 보면 보통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할 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개발을 한번 하고 컴파일을 하고 이것을 자바 애플리케이션에다 올리기 위해서는 배포라고 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게 됩니다. 그 배포라고 하는 과정이 애플리케이션이 작으면 뭐 1초, 2초 안에도 끝날 수가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이 좀 규모가 크다라고 하면 배포 과정이 상당히 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배포 과정 동안에는 개발자가 일을 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이 되는 건데 그 대기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개발자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 그러니까 배포를 줄여줄 수 있는 기능이 개발자 생산성 기능으로 패스트 스왑이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운영자와 관련된 기능으로는 이제 운영자가 주로 컨피그레이션과 관련된 기능을 많이 하죠. 뭐 컨피그레이션은 보통 이제는 한번 운영 시에 딱 결정해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그렇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금은 이게 맞았었는데 차후에는 또 다른 컨피그레이션으로 바꿔야 더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잘 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컨피그레이션을 동적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데 동적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면 관리자가 남아서 저녁에 한번 바꾸고 또 내렸다 올리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컨피그레이션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동적으로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운영자의 관리적인 수고를 줄여주는 이런 노력이 되는 건데 컨피그레이션을 좀 자동화하고 스크립트 형태로 돌려서 여러 개 컨피그레이션 변경 작업이 내가 가령 한 100개의 스텝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한 스텝 한 스텝 하는 게 아니라 100개의 스텝을 같이 모아서 스크립트 형태로 만들어서 한 번 싹 돌리면 그 100가지 스텝이 한꺼번에 작업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함으로써 관리자의 작업 능률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뭐 우리나라 국내에도 많은 기업들이 여러 종류의 와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부서마다 하다 보니까 또 SI에 따라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단일 와스, 그러니까 웹로직으로 다 이제 표준화한다고 그런다면 기존의 다른 와스에서 이것이 이제 마이그레이션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쉬워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네. 그런 관점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쉽게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일단은 타 와스에서 그 웹로직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가이드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존 특히나 저희 오라클 과거의 오라클의 이제 와스 솔루션을 사용하셨던 고객 대상으로는 웹로직으로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툴을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웹로직을 쓰고 계셨던 분도 웹로직이 이제 지금 버전 현재 버전은 12C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6점대, 뭐 5점대부터 사용하고 계시던 고객들이 있어요. 그런 고객들도 뭐 같은 웹로직이긴 하지만 표준화되려면 버전까지 맞추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존재하고요. 그래서 그런 업그레이드를 할 때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변경하지 않아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끔 하는 호환성, 제품 레벨에서의 호환성을 제공하거나 혹은 환경적인 것이 변경돼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업그레이드를 자동화해 준다거나 하는 그런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우리가 표준화 시킨 다음에 할 것이 그다음 이제 하드웨어를 표준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통합시켜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요럴 때 이제 제일 문제될 게 하드웨어 서버마다 돌아가는 다양한 또 애플리케이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합이 되면 단일 통합된 데서도 다 구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 관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일단 지금 두 번째 스텝으로 하드웨어 콘솔리데이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드웨어 콘솔리데이션이 단지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아니고요. 네. 가장 기본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표준화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하드웨어가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르는 OS라든지 그 OS를 기반으로 한 자바 버전까지도 이제는 따라가는 소프트웨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버전이 표준화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리고 하드웨어가 이제는 통합이 되게 되면 당연히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리타이어
해야 될 그 하드웨어에 있었던 애플리케이션들을 이관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따라오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애플리케이션들을 쉽게 옮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툴들을 제공을 해줘야 관리자의 수고를 많이 덜 수 있게 될 텐데요. 웹로직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이 도메인이라고 하는 단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 단위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서 관리가 되는 단위가 될 텐데, 그 단위를 빠르게 하나의 패키지인 것처럼 묶어서 옮겨서 다시 그거를 풀기만 하면 기존에 있던 환경이 다시 새로운 환경으로 이관이 돼서 바로 구동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 또한 스크립트 형태로 해서 관리자가 스크립트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관하는 형태의 작업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는 또 이관을 할 때 이쪽에 있던 시스템을 완전히 다 이쪽은 이제는 다운을 시켜놓고 이렇게 이관을 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관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지금은 과거에 쓰고 있던 여러 한 3개의 머신에서 쓰고 있다가 이쪽 한 머신을 리타이어를 하고 또 새로운 하나 머신을 껴서 하나의 업무를 새로운 머신과 같이 결합해서 이렇게 돌리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랬을 경우에는 웹로직의 클러스터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물론 애플리케이션은 분산되어 있지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 애플리케이션이 물리적으로는 어디에 있는지 알지 않고도 접근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 클러스터인데,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이관 작업이 유연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관을 했을 때도 머신이 과거 머신 대비 성능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될 필요가 있을 거고, 성능적인 어떤 과거보다 좋아지면 당연히 좋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뭔가 나쁜 배드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하면 어디가 문제인지, 하드웨어적인 거에 대한 문제인지 컨피그레이션과 관련된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트래킹해서 찾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 솔루션을 같이 제공을 함으로써 이관 작업에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그런 성능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디텍트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 했고 소프트웨어 했고 그 다음에 요즘 시대는 또 가상화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네. 이제 하드웨어를 콘솔리데이션 하면 소프트웨어적 하드웨어 자체의 그 리소스를 콘솔리데이션 되어 있지 않을 때보다는 조금 더 잘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하드웨어 리소스를 전부 풀리 사용할 수 있지는 못하고, 또 물리적으로 하드웨어가 확장돼야 된다라고 스케일업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밑단의 환경이 가상화가 된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내일 당장 또 어느 캐퍼시티를 요청할지 알 수가 없는데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수급해서 공급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라이프 사이클이 보통 하드웨어 딜리버리 시작해서 실제로 러닝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상화 환경이다라고 하면 필요한 OS 이미지 하나만 인스턴스화 시켜서 나의 클러스터에다 묶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아주 다이나믹한 스케일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단을 요즘에 이제 가상화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하드웨어 그 유틸라이제이션 측면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의 스케일업 측면을 다 고려해서 가상화를 함께 고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오라클에서 이 가상화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라클에서도 이제 가상화와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게 OVM이라고 하는 오라클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솔라리스 기반의 이제 OS 레벨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가상화 기능도 있고, 스팍 기반의 솔라리스 또 머신을 쓴다라고 하면 그 하드웨어 차원에서 제공하는 그런 가상화 측면도 있는데, 여기서 좀 제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오라클의 VM 그 버추얼라이제이션 매니저 OVM을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 또 장점이, 물론 오라클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른 가상화 환경에다 올릴 수는 있지만 오라클의 OVM은 오라클에 있는 모든 솔루션에 대해서 서티가 되어 있거든요. 서티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가상화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 시에 오라클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근데 이제는 오라클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다른 가상화 시스템에다 올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라클의 서포트 정책이 OS 레벨에서 그 문제가 재현이 될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라클 VM 환경에서는 VM 레벨까지 서티가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또 장점이고, VM 레벨의 오라클 VM은 또 라이센스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가상화를 고려했을 때 고객이 그 라이센스 측면에서도 더 베니핏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라클 버추얼 어셈블리 빌더라는 게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그 각 레이어별로 템플릿을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예. 가상화 환경으로 가게 되면 그 저희가 아주 쉽게는 PC 환경에서 가상 이미지 한 번씩은 다들 구동을 시켜 보셨을 텐데, 그렇죠. 그런 형태로 이제 이미지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가상화 환경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직까지는 거의 그냥 OS 레벨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구동하는 그런 거의 그 정도의 가상화 네. 이미지를 만들고 계신데, 그 이유가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구동을 시킬 때 그 만들어 놓은 템플릿 안에서 애플리케이션까지 같이 템플릿화해서 돌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 애플리케이션은 고정된 애플리케이션 이미지가 되거든요. 네. 그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올린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환경이 A 디파트먼트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B 디파트먼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IP도 달라질 수도 있고 애플리케이션의 포트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애플리케이션이 연결하는 DB도 그 그렇죠. 이미지가 올라가는 그때 연결하고 하려고 하는 DB 정보가 바뀔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애플리케이션을 미리 가상화된 이미지 안에다가 같이 엮어서 템플릿을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환경 정보가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작업이 이미지를 올려서 애플리케이션을 올려서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컨피규레이션을 수정하고 다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는 이런 애플리케이션 세팅 작업이 그 이후에 뒤따른다라고 하는 건데, 네네. 오라클 버추얼 어셈블리 빌더로 이런 가상화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 가상화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오라클의 거의 뭐 웹로직을 비롯해서 웹티어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가능한데요. 그 안에 올라가는 애플리케이션들의 속성들이 그 이미지가 실제로 버추얼 풀 안에서 인스턴스화 되기 전에 세팅된 그 구성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네네. 웹로직을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면 다들 공감이 되실 텐데, 웹로직에서 사용하는 포트, 혹은 웹로직이 사용하는 관리자 아이디 패스워드, 혹은 웹로직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에 있는 커넥션 URI 같은 부분이 이미지를 구동시킬 때마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오라클 버추얼 어셈블리 빌더를 쓰게 되면 XML 파일로 정의되어 있는 그 플랫 파일 안에서 네. 변경을 해서 바로 변경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구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EM 우리 방송에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EM을 우리가 보면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EM을 바라봤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왔으니까 와스 관점에서 EM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네. 몇 가지 특징만. 네. 네, 몇 가지 특징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하드웨어 콘솔리데이션까지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쉐어드 서비스 기반으로 해서 쉐어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쉐어드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모니터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앙 집중화가 되게 될 텐데, 그럼 중앙 집중화되는 그 IT 인력이 본인이 관리하는 관리 스콥이 늘게 되고, 웹로직만 놓고 봐도 과거에는 부서 단위로 웹로직을 관리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기업을 전반적으로 해서 웹로직을 사용하는 걸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웹로직이 이제는 한두 카피가 아니라 네. 수백여 카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EM을 사용하게 되면, 엔터프라이즈 매니저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도메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웹로직 도메인까지 하나의 싱글 모니터링 솔루션으로서 관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EM을 가지고 웹로직을 관리했을 경우에 크게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관리자가 관리 작업을 수도 없이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콘솔리데이션 된 환경이다 보니까 웹로직 도메인이 수십 개 혹은 많게는 수백 개 이렇게도 될 수가 있을 텐데 어느 작업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본인도 모를 수가 있다라는 네네.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잘 돌았어요. 어제까지는 잘 돌았던 것 같은데 오늘 돌리려고 하다 보니 이슈가 발생을 한다라는 네네. 거죠. 네. 아무도 어떤 작업도 하지 않았다라고 네. 하고 수정된 게 없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존재했을 수 있는데 관리자가 그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거나라고 하면 변경된 부분이 추적이 되지 않는 건데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를 사용하게 되면 변경된 부분에 대한 것이 이력이 다 남게 되고요. 네. 언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 이력이 남게 되고 혹은 이력이 남게 되니까 잘 돌고 있는 시스템과 지금 현재 뭔가 문제가 있는 시스템 롤백 예, 같은 거. 롤백도 가능하고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걸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있다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네. 어떤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도메인은 잘 돌고 어떤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도메인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성 차원에서도 검증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비즈니스 트랜잭션 매니지먼트, 비즈니스까지 뭐 이런 데까지 세밀하게 또 이게 도움을 주나요? 이게 어떤 건지. 엔터프라이즈 매니저 안에 BTM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트랜잭션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기능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네. IT 그 인프라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모니터링을 하는 포인트가 와스 인스턴스가 뭐 정상적으로 에러 없이 잘 돌고 있으며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네, 문제 없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걸 사용하는 엔드 유저 측면에서 보면 엔드 유저는 시스템을 모르죠. 그렇죠. 알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네. 자기의 리퀘스트가 요청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 응답을 받으면 엔드 유저는 만족인데 IT 인프라스트럭처 담당자 입장에서는 개개인의 요청에 대한 부분이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네. 인프라 관점에서는 그걸 모니터링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BTM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쓰게 되면 각각의 트랜잭션 단위가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 전반적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은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각각의 비즈니스 트랜잭션 하나하나가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어떤 뭐 마트렉일까요? 그런 네. 것들을 금방 또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죠. 요즘에는 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단일 서비스로 구성이 되기보다는 보통 이게 여러 개의 서비스를 같이 엮어서 하나의 목적하는 바로 이루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서비스 부분에서 뭐 리퀘스트가 늦게 지연된다거나 혹은 그 어떤 부분에서 크리티컬한 이슈를 발생시킨다거나 하는 부분이 트래킹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그 트랜잭션이 흘러가는 플로우, 서로 간의 디펜던시를 보여주고 어느 구간에서 어느 응답 시간을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트랜잭션의 흐름에서 어느 서비스가 가장 느리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서비스를 드릴 다운해서 들어가다 보면 이제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끔 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자, 요거는 어떤 건가요, 지금? 트랜잭션 하나하나가 BTM에서 이제 모니터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 맥락으로 트랜잭션 하나하나의 메시지 레벨까지 메시지 레벨까지. 메시지 레벨까지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엔드 유저가 본인이 예를 들어 주문을 하나 했는데 주문이 계속 페일이 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의 주문이 왜 그 페일이 계속 났다, 문제를 파악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리퀘스트가 들어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메시지 안에 내용들이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유저를 식별할 수 있는 유저의 아이디라든지 혹은 이메일 어드레스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유저가 발생시킨 오더를 찾아내서 네. 실제 이 서비스에 대한 응답 값이 어떠어떠했다, 에러가 있었다, 혹은 그 트래킹하는 그 트랜잭션 플로우 내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고 어디에서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차후에라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합하고 그다음에 가상화까지. 그럼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라 오라클은 여기다 덧붙여가지고 아예 네. 전체 통으로 다 하시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얘기 같은데 어플라이언스 그죠? 엑사 시리즈. 예. 네. 예, 이제는 하드웨어 콘솔리데이션을 생각을 하신 고객이라고 하면 다른 하드웨어를 물론 선택해서 표준화만 하신다라고 하면 장점을 다 취하실 수 있겠지만 기왕 콘솔리데이션을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런 좀 더 최적화된 어플라이언스를 도입을 하시게 되면 네. 그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그냥 그 트레디셔널한 하드웨어에다 올리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저희 용어로 말하면 엔지니어드 시스템에다가 올리게 되면 네. 엑사로직 같은 저희 어플라이언스는 자바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튜닝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특히나 자바 기반의 퍼포먼스는 10배 가까이 낼 수 네. 있는 고객이 하드웨어 장비를 도입받아서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깔고 그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OS 레벨에 혹은 커널 레벨에 튜닝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 뭐 파라미터 튜닝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다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올리게 되면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장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콘솔리데이션을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오라클이 제시하는 이런 엔지니어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콘솔리데이션을 하시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장점을 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아까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이 안에 아주 예. 잘 최적화돼 가지고 다 구성되어 있는 예. 거죠. 네. 지금 뭐 타 벤더에서도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하드웨어를 출시를 하고 있는데 하드웨어의 뭐 노드를 어떻게 구성하고 CPU를 어떻게 구성하고 메모리를 어떻게 끼운다라고 해서 이게 어플라이언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위에 이 하드웨어를 잘 뒷받침해주고 그 하드웨어에 올라갈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잘 돌아가게 해주는 가장 밑단에 그러니까 OS 거의 OS 레벨 정도 되는 네. 그런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하드웨어만 잘 조립해서 놓는다라고 해서 최적의 퍼포먼스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엑사 로직 안에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엑사 로직 엘라스틱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네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엑사 로직 안에서 저 부분이 빠지게 되면 진짜 안고 없는 찌빵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소프트웨어가 핵심이고요. 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웹로직이 올라가고 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바 애플리케이션의 퍼포먼스가 10배가량 빠른 네. 효과를 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지금 이 엑사로직 클라우드, 엑사로직의 뭐 어떤 시장에서의 뭐 평판이랄까? 반응 네. 어떤지.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많은 성능 테스트, POC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기업에 어떻게 도입됐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했던 모든 POC, BMT, POC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네. 자, 뭐 여기는 이제 거의 모든 것이 이제 다 이게 다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럼 이것이 근데 단순하게 와스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거의 뭐 DB 센터를 빼고 모든 것을 다 여기서 다 구현시킬 수 있는. 예, 네. DB는 저희가 이제는 엑사로직이라고 하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어플라이언스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엑사 패밀리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엑사 트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 엑사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엑사 데이터를 네, 선택하시고 엑사로직이라고 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그런 어플라이언스이기 때문에 웹로직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웹로직을 기반으로 한 뭐 SOA 솔루션이라든지 네. BPM 네. 혹은 웹로직을 기반으로 한 오라클의 다른 애플리케이션도 같이 올려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엑사로직 혹은 엑사 시스템은 하나의 렉뿐만 아니라 멀티 렉으로도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있는 하나하나의 하드웨어를 궁극적으로는 이런 엑사의 멀티 렉으로 구성을 해서 깔끔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실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뭐 자꾸 이렇게 되면 뭐 특히 B2B 쪽 엔터프라이즈 쪽에 이런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은 되게 심플해질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 네? 심플해지고 네. 이제는 공간적인 비용도 그러니까요. 공간적인 비용도 뭐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이런 하드웨어 박스를 여러 개를 놓는 것보다 네. 엑사데이터 멀티렉으로 갖다 놓게 되면 공간 비용도 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뭐 전력 비용 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센터의 운영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센터 운영하는 분들 약간 허전할 수도 있겠어요. 좀 깔끔해 보이겠죠? 예. 네, 깔끔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어떻게. 자, 이제 그 질의응답 하기 전에 잠깐 한번 좀 정리해 주시고 이제 질의 가도록 하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웹로직으로 콘솔리데이션을 하는 콘솔리데이션을 하게 되면 과거에 다양한 이기종 하드웨어에 다양한 네. OS, 다양한 뭐 자바 버전의 와스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가상화된 환경에서 그 하드웨어 자원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위에 표준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올림으로 인해서 관리자 비용이라든지 혹은 튜닝이라든지 디버깅 하느라 소요되는 여러 그런 노력들을 네. 수고를 네. 줄일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김창곤님 11G, 데이터베이스 11G에 대한 것은, 바로 세 번째 세션에서 지금 김창곤님 10G 쓰고 있는데 11G로 가자니 막 망설여진다고 막 그러는데, 바로 세 번째 세션이 그런 겁니다. 왜 11G로 가야만 되는지 5가지 이유. 네. 그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서른성님은 오라클의 웹로직이 타사의 와스자분 등과 비교해서 어떠한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 예,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여기서. 공개적으로 뭐 타 와스에 대해서 막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네. 앞서 보셨던 그런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웹로직은 가장 뭐 와스를 성능만 놓고 성능 비교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성능만 놓고 봐서도 저희가 공개적으로 그 타사 대비 가장 높은 성능을 보유하고 있고, 성능을 빼고 관리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웹로직이 관리자 콘솔 부분이 다들 사용해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콘솔을 통해서 안 되는 기능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타와스를 쓰시는 분들 중에 제가 만나본 고객들 중에 콘솔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네. 그렇게 수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콘솔 기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웹로직은 관리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콘솔 기능, 관리자 기능, 뭐 관리자가 스크립트 형태로 할 수 있는 기능, 관리자가 뭔가 자동화돼서 할 수 있는 네. 기능들, 그런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김현성님, 솔직히 와스를 선택함에 있어 타사 대비 웹로직이 좀 비싸가지고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좋은 것은 알겠지만 타사 제품도 성능 구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보니 제한된 자원에서 계획을 세우다 보면 항상 와스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그때마다 선택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까 사스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기존 대비 어느 정도의 비용이 값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뭐 와스의 비용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면, 지금 와스는 사실 비용은 이제 영업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저희 말고 타 벤더의 와스 솔루션을 고려를 하셔도 비용적인 거는 뭐 비슷할 것 같고요. 오픈소스 대비하게 되면 라이센스 비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라이센스 비용만이 소프트웨어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뭐 그 서포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스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스를 가지고 기존에 몇 대에서 운영하던 것을 어느 정도로 합칠 수 있느냐가 라이센스 코스트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느냐의 측면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스로 운영하지 않고 기업별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하드웨어 한 대 가지고 안 되겠죠. 네. 하드웨어 한 대 가지고 아니고 저희가 뭐 100개의 기업을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면 최소 100대 내지는 하드웨어를 파티션해서 쓰는 경우에도 그거 뭐 50배 정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거를 사스 환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100개의 기업을 서비스할 수 있는 캐퍼시티만 만족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 용량을 산정하면 되는 거고, 그 정도의 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캐퍼시티냐가 고려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EM에 보면 콘솔리데이션 플래너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콘솔리데이션 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자원을 한 70%? 아니 70% 보통 70% 안 쓰죠. 15에서 30% 정도 쓰고 있는데 그렇게 15에서 30% 쓰고 있는 것이 늘 15에서 30%는 아니거든요. 어느 네. 때는 피크를 쳐서 한 70%까지 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과거 기록을 쭉 남기고 있다가 이런 형태로 리소스를 쓰고 있는 패턴의 하드웨어 자원 이런 식으로 리소스를 쓰고 있던 하드웨어 자원을 패턴을 같이 머지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콘솔리데이션 할 때 두 개의 시스템을 합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지 여부 이런 것들이 콘솔리데이션 플래너를 통해서 또 하드웨어 콘솔리데이션을 계획할 수 있는 기능이 EM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통해서 콘솔리데이션을 하면서 또 사스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용량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영택님, 예전 버전의 웹로직 사용 시에는 라이센스 비용이 추가로 들 것이 생각되는데, 만약 최신 버전 웹로직 사용하게 된다면 라이센스 비용이 신규 사업에 적용되는 비용보다 얼마나 낮은 가격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라이센스 비용이 예전 버전 웹로직 사용하면 저희 그 웹로직 같은 경우에 버전에 따라서 라이센스 비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신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는 그냥 무상으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버전에 따른 라이센스 비용은 없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라이센스 비용이 추가로 들지는 않습니다. 네. 김준영님, 관리 비용이 낮다고 하셨는데 유지 보수율이 얼마인지요? 타사보다 어떠한지요? 타사 대비 지금 저희가 비용적인 거로 그렇게 조사한 바는 없는데 서베이 하거나 이런 앞에 서베이 하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 개의 벤더 솔루션을 운영을 해 보신 분이면 좀 더 느낌으로 확 와 닿으실 것 같고요. 고객의 레퍼런스 사이트를 방문을 해 본다거나 이랬을 때 뭐 지금 다른 제품을 쓰고 계시는데 웹로직으로 그 대규모 사이트를 운영하신 그런 고객사의 관리자분을 만나서 이렇게 레퍼런스 방문을 하신다라고 하면 좀 느낌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세션 마치는 걸 하겠고요.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는 설문 내용 계신 분들 저희가 나중에 그 USB 메모리나 그다음에 이동형 하드디스크 추첨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걸 하죠.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타 와스 대비 제가 뭐 리얼하게 이 공개적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서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자료 같은 것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오라클의 네. 영업대표를 통해서 컨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마치는 거 같고요. 여러분 4시 6분 뒤에 4시부터는 세 번째 세션 아까 김창곤님께서 지금 10G 쓰고 있는데 11G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분들 위해서 지금 새로 나온 11G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이라든지 하면 뭐가 좋은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랑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그 처음에 토크아티나 UTB 전체 UTB 사이트에서 세 번째 세션으로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세미나 이게 다른 주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잠깐 불편하시다도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두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